회의가 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 대한민국 서울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를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불렀고 이번이 세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제 국가가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꽤 큰 일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진지한 주제를 논의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민주주의 서밋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멋진 단어입니다. 또한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상황이 매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그곳에서는 많은 싸움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밋에 참석한 국가들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국가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몇몇 대기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사업을 이전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기업 운영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더 엄격하고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 더 쉽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중국은 기업이 떠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뉴스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자국 미디어에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이지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몇 가지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바다 건너 큰 나라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곧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큰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국은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업들을 기억하시나요? 홍콩과 상하이 같은 중국의 대도시에 본사를 둔 기업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비즈니스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을 보고 한국이 더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더 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국가의 운영 방식과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기업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같은 큰 회의가 열리면 기업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규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중국 기업 몇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중국 기업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먼저 BY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휘발유 대신 전기로 작동하는 전기차를 만듭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어쨌든 BYD는 중국에서 큰 회사이고 한국에서도 자동차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 회사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BYD는 한국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은 정말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BYD는 이를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BYD는 한국의 대규모 공장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을 한국에 파견할 정도로 이 아이디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 또는 도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기업은 BYD뿐만이 아닙니다. 센트럴 에너지, 줄여서 CB라고 불리는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배터리를 만드는데 한국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회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한국 기업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국 기업이 기술 도용이라고 불리는 비밀 레시피나 디자인을 훔치려 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레시피를 훔쳐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현명한 사람들은 한국이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하는 비밀, 악수 같은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업들을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 배터리, 컴퓨터 칩과 같이 한국이 이미 잘 만드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 음악 의자 게임과도 같습니다. 기업들은 음악이 멈췄을 때 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고 있고 한국은 그들을 위한 의자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이를 배터리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플러그를 꽂고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배터리 전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PV 리모컨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니에와 CATL과 같은 회사가 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배터리 교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가 차량에 내장되어 있고 배터리가 부족할 때 충전하는 기존 방식을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스와핑은 모든 배터리가 동일한 크기와 모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배터리를 다 사용한 후에는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에 좋지 않으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행 중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절대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스와핑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바비큐 파티를 할 때 빈 프로판 탱크를 가득 채운 탱크와 교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꽤 멋진 일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말레이시아의 동박이라는 것을 만드는 대규모 공장을 막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동박, 샌드위치, 포장에 사용하는 것 같은 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맞는 말입니다. 이 경우 동박은 배터리에 사용되는 매우 얇은 구리 시트입니다.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동박을 저렴하게 잘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K넥실리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해 중국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장 길고 가장 넓은 동박을 만들겠다는 거죠. 도우 대신 구리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성공할 수 있다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의 세계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두가 미래의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경주를 하는 것 같지만 달리는 대신 최고의 배터리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한국은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선두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조금 다른 주제인 보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지만 그냥 보트가 아니라 군대에서 사용하는 크고 멋진 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트는 군함이라고 불리며 온갖 멋진 장비와 무기로 가득 찬 떠다니는 요새와도 같아요. 이러한 군함을 만드는 데 있어 한국은 꽤나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유명한 한국의 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급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전함도 있습니다. 이 배는 매우 인상적이어서 거대한 군대를 보유한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배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군대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대국인 중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많은 군함을 건조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따라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배를 샀거나 다른 나라에서 배를 건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특정 상점에서만 장난감을 사거나 집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여 이 보트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큰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지만 수업용 포스터를 만드는 대신 거대한 군함을 만드는 것이죠. 한국이 중국이 만드는 배만큼 좋은 배를 더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도록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마치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큰 선물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같은 한국의 배는 정말 첨단 기술과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배의 세계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로 멋진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트 제작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도 새로운 군함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자전거를 사려고 저축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비슷하죠. 이는 다른 나라에서 배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되면 모두가 그룹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한국에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비행기를 위한 떠다니는 공항과 같은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같나요? 하지만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만 개의 조각으로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한동안 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도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푸제남이라는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이름이 한국 왕의 이름을 딴 것처럼 중국의 한 성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생각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국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이 군에 가장 유용한 것이 아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다와 같은 넓은 공간이 아닌 산과 계곡이 대부분입니다.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돈을 배를 띄울 필요가 없는 탱크나 비행기 같은 다른 군사 장비에 더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한 국가가 항공모함 같은 큰 물건에 돈을 쓰기로 결정하면 마음을 바꾸고 다른 곳에 돈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형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도중에 다른 것을 조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모든 조각을 상자에 다시 넣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항공모함 건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상에서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과 같은 대형 수송선을 더 구입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두 나름대로는 좋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중국과 북한과 같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배와 함정이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한국에는 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대 버전의 슈퍼히어로와 같아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을 내놓으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한국 군함이 전 세계를 항해하며 배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과 같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배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모두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첨단 기술을 갖춘 군함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함 게임과 비슷하지만 작은 플라스틱 못 대신 실제 배가 등장합니다. 누가 정상에 오를까요? 한국의 세종대왕급 함정이 최고가 될까요? 중국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배할까요? 아니면 미국이 한국의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군함을 건조할 방법을 찾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군함의 세계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새로 배울 수 있는 멋진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어떤 놀라운 보트가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바다를 주시하세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미래의 군함을 설계하거나 제작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배와 전투에 대한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잠시 쉬어가도록 하죠. 다음 장에서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 즉 거칠고 엉뚱한 문화의 세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음식부터 음악,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독특하게 만드는 몇 가지 멋진 것들에 대해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이제 한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매콤하고 맛있는 음식인가요? 흥겨운 K-팝 음악, 흥미진진한 영화와 TV 프로그램. 그럼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을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먼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 음식은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아요.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는 김치입니다. 한국인들이 거의 모든 식사에 곁들여 먹는 매콤한 절임 채소 같은 음식이죠. 한국인들은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김치 보관 전용 냉장고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김치는 맛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러운 양념에 구운 소고기, 불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 채소, 고기가 매콤한 빨간 소스와 함께 어우러진 다채로운 비빔밥도 빼놓을 수 없죠. 맛의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의 모든 거리를 걷다 보면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이 들어간 떡볶이와 막대기에 어묵을 꽂은 듯한 오뎅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살아있는 문어를 먹어볼 수도 있어요. 다만 조심하세요. 그 작은 문어들은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유명한 것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놀라운 음악, 특히 K-팝으로도 유명합니다. K-팝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 멋진 춤 동작, 화려한 패션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유명 K-팝 그룹은 전 세계의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완전한 공연자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노래와 춤, 심지어 무대 위 존재감까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수년간 훈련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때는 조명, 의상,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크고 화려한 스펙터클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K-팝은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래에는 정말 의미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꿈을 쫓는 것,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 우정의 소중함 같은 것들에 대한 가사가 그것입니다. 재미와 감정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것 같아요. 감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 드라마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드라마와 비슷하지만 한국적인 색채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복이 많고 눈물과 웃음이 많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국 상속녀가 우연히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북한의 불시착해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불시착과 인간, 진부가 필요한 불멸의 존재가 긴 수명을 끝내기 위해 마법의 신부를 찾는 도깨비가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들은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 또는 한류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문화가 크고 친절한 쓰나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TV 프로그램만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서 일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충격적이며 계급과 불평등과 같은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아니면 좀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좀비 때와 싸워야 하는 열차, 승객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산행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네이크 온 어 플레인과 비슷하지만 뱀 대신 좀비가 등장하죠. 한국은 아름다운 예술과 디자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붓으로 그린 듯한 예쁘고 화려한 무늬를 본 적이 있나요? 이를 한복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입던 전통 의상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부터 화려한 드레스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신다면 카카오 프렌즈를 좋아하실 거예요. 스티커, 베개, 심지어 카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동물 캐릭터입니다. 후드티를 입은 곰돌이 사자, 라이언과 큰 눈과 귀여운 미소를 가진 복숭아 어피치가 있죠. 한국의 귀여움을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셈이죠. 하지만 한국에는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매우 흥미로운 풍부한 역사와 전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화랑은 전투 기술과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한 고대 한국의 엘리트 젊은 전사 집단이었어요. 원탁의 기사와 비슷하지만 더 멋진 복장을 하고 있었죠. 고대 역사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정말 오래된 사찰과 궁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는 1000년이 넘은 곳도 있어요. 한국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타임캡슐과도 같은 곳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서울의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은 왕과 왕비가 살았던 화려한 건물과 정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와도 같은 곳이에요. 적절한 시간에 방문하면 밝고 화려한 제복을 입은 근위병들이 마치 왕을 호위하는 것처럼 행진하고 소리를 지르는 근위병, 교대식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멋진 옛것은 궁궐뿐만이 아니에요. 하회 민속마을과 같은 전통마을도 있어 옛날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초가지, 오래된 상점, 심지어 600년이 넘은 커다란 고목도 있어요. 마치 역사책 속에 들어온 것 같지만 지루한 부분은 전혀 없답니다. 한국의 전통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당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드는 한지와 예쁜 무늬의 천으로 물건을 포장하는 보자기 공예가 있습니다. 마치 미술과 공예를 하는 시간이지만 한국적인 느낌이 가미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 문화의 가장 멋진 부분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침 도는 음식부터 귀를 사로잡는 음악, 눈을 사로잡는 예술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첨단 기기부터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이르기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은 크고 멋진 양파와 같아서 껍질을 벗길수록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밖으로 나가서 탐험을 시작하세요. 김치를 맛보고,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재미있는 한국 영화를 보고,
예쁜 보자기에 점심을 싸서 먹어보세요.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가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친절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욕과 여분의 냅킨을 가져가는 것만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친구 여러분, 호기심을 잃지 말고 모험심을 잃지 말고 항상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세계는 넓고 놀라운 곳이며 한국은 그 문화 파이의 맛있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한 입 베어 물어서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모두 맛보세요.